안녕하십니까. 글로벌A 포커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재정난에 처한 만큼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다만 대교협이 요구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법제화와 등록금 자유라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법제화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등록금은 적정 등록금을 찾기 위한 분석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고 고등교육의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 규모 확대와 대학 평가 유사 지표 통일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간부가 무단으로 교과서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출판사가 저자들하고 수정 제안을 해와 교육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집필자 박모 교수 한 분이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구절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를 비판하며 현 정부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전 정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며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직원이 집필자 박모 교수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저자와 여러 기술한 분의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자사고인 개성고의 지정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성고는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보다 높은 78.5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강은희 교육감은 타 시도의 경우 학교 계층화와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곳이 있지만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자사고인 북일고등학교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면서 자사고 지정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 점수 결과는 54.5점으로 평가되면서 자사고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자사고의 성과 평가는 지난해 말 교육부 공통지표와 각 교육청의 자율지표로 심사 기준을 마련했고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항목, 31개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에서 5일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에 돌입하면 학생들에게 식단 변경을 통한 간편식 등을 제공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오는 음식을 제공할 때는 보건증을 가진 교직원이 배식하도록 했고 무상급식비 예산 범위에서 빵과 우유, 특별한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즉석밥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 전담사가 파업을 하면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한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보내고 학교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돌봄 교실을 최대한 운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시간을 조정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 일반 학급 담임교사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교직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폭염에 대비해 모든 학교에 공공요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자율 운영비를 학교 규모에 따라 740만 원에서 1,880만 원을 지원해 정보화 기기 교체와 같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추경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인 142억 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별로는 폭염 대비용 공공요금이 15억 4천만 원, 학교 자율 운영비가 29억 9,500만 원, 교육 공무직원의 처우 개선비 97억 원입니다. 관련해 정획은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은 학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인 만큼 학교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출산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난임 부부에게 국가지원금 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양방과 한방 치료비를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자체 예산으로 신선배아 체외 수정을 할 때 각 가정에 4회에 걸쳐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횟수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는 치료비 지원 횟수를 7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난임 여성들이 한방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3개월에 걸쳐 180만 원을 지원하고 양방 치료비를 지원받는 난임 여성도 한방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방 치료를 받는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양방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의 양방 치료비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만 44세 이하 여성입니다. 제주도민들은 학교 교육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교 폭력을 꼽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성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학교 교육의 해결 과제에 대한 질문에 64%가 학교 폭력이라고 답했고, 이어 인권 존중과 사교육비, 격차 해소와 대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 우선해야 하는 요소는 인성이라는 응답이 74%였고, 이어 건강과 안전, 창의력과 학력 순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도민들이 성적이나 서열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건강을 교육의 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교육청 지표인 배려와 행복이 도민 인식에 걸맞는 방향임을 거듭 확인한 만큼 이에 맞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는 오후 4시쯤 학교 건물 1층 주차장에 재활용 수거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와 학교 건물로 옮겨 붙었는데요. 이 불로 인해 교사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주차장의 차 19대와 건물 1층에서 5층을 태우고 난 후 1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소방서 추산 4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필로티 구조와 알루미늄 패널의 가연성 외벽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됐고 연기가 많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소재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지정평가 공개 범위에 대해 개별 학교의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고 평가위원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하고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려했습니다. 치과 전공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일 직위 해제된 데 이어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교단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징계위 해임안은 8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A 교수는 지난 3월 9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가 끝난 후 대학원생 3명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제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최근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화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대 모학과 학생 35명이 전공 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18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도 기말고사 중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대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올해 2학기 교내 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런 징계 결정이 규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2019 대학 중소기업 간 기술 매칭 상담회인 브릿지 플러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대학이 개발한 특허 기술 중에 사업화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을 기업체에 이전하도록 연구와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18개 대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올해에는 각 대학이 평균 9억여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플러스 사업협의회 이수재 회장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모든 대학이 기술 사업화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수 예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통계청의 학령인구 유발률 산출 프로그램인 빅데이터를 도입한 가운데 추진되는 것인데요.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검토를 위해 개발 사업의 위치와 계획된 주거의 종류, 면적과 입주 시기 등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하는 학령인구 유발률 지표를 도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어려워서 시교육청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의 학령인구 유발률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부터 통계청과 협의해 올해부터 학생 수 예측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이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할 때 성관계 등 민감한 질문을 온라인 설문조사의 필수 항목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성적 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연애 경험 유무와 첫 성관계 시기, 성관계에 관한 생각과 경제적 사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측은 최근 대학 내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 등으로 인한 교내 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올해 2, 3분기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불황에도 채용을 늘려온 대기업마저 채용 축소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하반기 취업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은 3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았는데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 계획 인원은 전체의 88%인 22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연초 전망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커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